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왜 이렇게 274페이지인가요? 아, 복대리부터 할 차례인가요? 자, 이 복대리는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복이라고 해서 이제 복 있는 대리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 대리권이 어떻게 중복이 됐는지, 자, 갑하고 정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를 대리인으로서 을이 하기로 돼 있다. 근데 을이 너무 바쁘든지 기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직접 대리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때는 다른 사람 시켜서 대리 행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을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예요. 갑을 위한 행위를 대리 행위라고 하죠. 을이 해야 되는 그 대리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공동대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동대리라고 안 하고 복대리라고 하는 이유는 공동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했을 때 공동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는 대리인이 지가 선임한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이죠? 이 사람은 누구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본인의 이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은 을 선임했고 을이 병을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얘하고 어떻게 됐어요? 중복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복대리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개념 설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했다고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을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서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은 항상 갑이에요. 그렇죠.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어요. 그럼 요거 살짝 떼놓고 을이 정하고 법률 행위할 때는, 즉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 행위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쓰란 얘기야. 갑의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의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리 행위할 때는 반드시 갑의 이름을 쓰지만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네가 좀 대신해라 이렇게요. 누구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갑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해라 라고 선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행위냐? 단지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무슨 행위? 수권행위에 불과하다. 복임행위 또는 수권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누구 이름을 쓰기 때문에요? 을,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대리인 선임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임권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했는데, 을이 어떤 대리인이냐? 을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을이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겠죠. 을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다라고 한다면 갑이 병하고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찾다가 을을 선임했을 텐데, 을이 아휴 내가 하기 좀 부담스럽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병을 선임했다. 그랬더니 병이 자신 있어. 아이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또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다. 그럼 또 슬그머니 A 선임해야 되겠죠. 또 슬그머니 A 선임하니까 A도 또 만나선 걱정하지 마. 그까짓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보니까 무섭더라. 그럼 조용히 B 선임하고, B도 똑같은 행동하다가 무섭다 그러니까 갑한테 가서 너 일 좀 하나 해라. 그럼 갑이 받아보니까 누구 일이요? 이거 너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 즉 복임권이 없습니다.
복인권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본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 본인의 승낙이 있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주 차고 넘쳤죠. 우연히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뭐 코비드 걸린 사람이 와 있었다. 그래서 뭐 며칠 동안 자가격리하고 무슨 뭐 검사 받아라.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더라. 아, 오늘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대리행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했더니 또 본인은 연락도 안 되더라. 갑은 연락도 안 되더라. 이렇게 방치하면 손해가 크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좀 궁금한 건 이 본인의 승낙인데, 그럼 본인의 승낙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명시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면서 야, 뭐 바쁘면 그냥 누구 하나 시켜도 돼. 이런 식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을 했다든지 승낙을 했다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건 사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치 않은 행위. 그러면 을이 처리하든 병이 처리하든 A가 처리하든 신희영이가 처리하든 여러분이 처리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일이에요. 좀 간단한 일이다 그런 얘기겠죠. 이거를 위임하면서 야, 이거 일 간단하다고 누구 시키지 말고 네가 꼭 해. 그랬으면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죠. 일 쉽다고 태만이 아무나 시키지 말고 네가 꼭 하라 그랬다고. 그럼 복대리인 선임하지 말라고 명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했으면 꼭 해야 돼, 지가.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업무를 이렇게 위임을 하면서 또 업무 진행도 누구나가 하든 그 결과는 똑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럼 그게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어쨌든 본인의 승낙이 있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든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라고 하면 어떤 애를 선임해야 돼요? 쪼다를 선임해야 됩니까? 똑똑한 애 선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임도 잘해야 되고, 선임했으면 애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도 잘해야 되는데, 선임을 잘못했다든지 감독을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복대리인이 쪼다 같은 애였다. 아니면 복대리인이 일을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대리인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일부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감경되는데,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을이 갑한테 너무 바빠서 복대리인 하나 선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갑이 그래, 복대리인 하나 선임해. 아참, 병 시켜봐. 병. 병이 누군데요? 내 조카야. 걔 대학 때는 내가 지금 성적을 확인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에서 1등만 했어. 걔 시켜봐. 그렇게 지명을 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경감되는 사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사람 판단하고 스스로 뽑은 게 아니라 본인이 시킨 사람, 즉 지명한 사람 시켰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는 책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불 책임만 진다. 이런 부불 통해 책임만 진다. 부불 통해 책임만 진다. 이 부불 통해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애가 본인이 지명한 애가 부적임자라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1등만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교생이 한 명이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1등은 맞죠? 하지만 1등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애는 똑똑한데 불성실해요. 출근 몇 시에 해? 오후 1시에. 뒷머리 이렇게 들고 출근하죠. 그럼 어떻게 돼? 품위 유지를 위해서 또 사우나 갔다 와야 되죠. 사우나 갔다 와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공복감을 달래기 위해서 사발면 하나 사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5시 되면 칼같이 칼 물고 퇴근하죠. 아주 불성실해요. 그러면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럼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해임 안 하면 더 이상 해임 안 하고 계속 두면은 이로 인해서 생긴 일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스스로 해임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책임이 많이 줄어드네요. 자, 이번에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누구를 상상하냐면 여기는 미성년자 5살 먹은 애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 미성년 자녀를 법정 대리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죠. 둘 사이에 어떤 일을 대리하는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으면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살 먹은 아들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뭔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변호사를 하나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좀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5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한번 물어볼까요? 야, 아들아, 딸아, 변호사 하나 살까? 그럼 변호사가 뭐래? 딸이 뭐래요? 비싸? 이때부터 눈물 나는 거야. 5살 먹은 우리 자녀가 우리 사법 체계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비싸? 눈물 흘리면서 뭐라 그래요? 비싸지.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그럼 아들이 뭐래요? 와, 그렇게 비싸? 그러죠? 그래, 원래 고급 인력은 그렇단다. 너도 그러니까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든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뭐라 그래? 아, 그럼 되게 맛있겠다 그러겠죠? 걔는 뭘로 생각한 거야? 먹는 걸로 생각한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책임으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알아서 선임하는 거야. 그 대신 그 복대리인이 잘못해서 생긴 손해는 무조건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아주 무한정 책임지네요. 그죠? 그런데 이 책임도 일부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뭐죠? 부득이한 사유로 아예 팬데믹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요 책임만 진다고 되어 있어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복대리인이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선임된 자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선임된 자지 그 누구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이름은 뭐예요? 옛날에 어떤 교수님은 이걸 복복대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나 더 선임하면 못 가 그랬죠. 복대리인이죠. 하나 더 선임하면 이제 손가락 필요하죠. 짚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냥 다 복대리인이야. 그냥 다 복대리인.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 아니면 다시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법률행위 할 때 한번 보자고요. 병이 하는 법률행위도 대리행위죠. 대리인이니까 병이 하는 법률행위도 대리행위인데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얘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제3자하고 법률행위 할 때도 갑의 대리인을 쓸 필요 없어요. 바로 병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하고 병하고 법률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럼 그 효과는 다 갑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하고 병하고도 내부적 기초관계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지위는 제3자나 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똑같아요. 얘 그냥 대리인이에요. 그 말은 갑이 을한테 야, 너 수임인이고 이 일 끝내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했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 끝내면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을하고 병 사이는요, 병은 을이 선임하네죠. 을이 유심히 보고서 선임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과 병의 지위를 봤을 때는 아마도 을의 지위가 조금 더 클 겁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한을 누구에게 조금 위임할 때 100% 다 줍니까? 이건 바보짓이죠. 100% 다 주면 그다음부터 내가 발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하고 동등한 권한은 절대 주지 않을 거라고. 근데 쪼다같이 같이 주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완벽히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서로 간의 권한이 그래. 그래서 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 즉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죠. 자, 이번에는 이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한번 볼게요.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성파 뭐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와야 기억이 나는구나.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였잖아요. 공통된 소멸사유라고 했죠. 요거는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사유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이니까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공통 소멸사유에 해당했던 거고요. 요거는 임의대리의 소멸사유니까 다 복대리의 소멸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 사성파 할 때 대리인의 사망이 아니라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 요건 본인 맞아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채용했다고요? 을이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는 누가 했어요? 또 을이 했죠. 그러니까 을 대리인의 숙권행위에 철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부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시험에 나오면 이거겠죠. 뭐 결국은 이거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를 뭐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러면 이거예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건 맞은 거죠. 그렇죠?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 철회에 의해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그것도 맞았죠? 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의 사망이 대리권 소멸사유 아닙니까?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렇지. 본인이 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씩 다 해야 돼. 이거 사성파, 원수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받으면 복대리권 소멸합니까?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받으면 복대리권 소멸해요? 예,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니냐고.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있네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이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끽끽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
아니 월요일이라 그러면 어떡하자고. 그러면 월요일 날만 수업하는데. 네? 자 좋습니다. 270페이지 한번 볼게요. 복대리 그래서 거기 1번이 복대리인에 대한 의예요. 의. 그래서 1번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리행위가 아니다죠.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는 반드시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에 얘기가 나오는 거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굵은 글씨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줄 그럼 무슨 행위냐? 복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다. 맨 밑에 줄 보이시죠? 그거 줄 쳐놓으시고요. 그럼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자를 못 쓰지. 중복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자를 못 쓰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더더군다나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그냥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그 6번은 다 줄쳐놓을게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합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초월할 수 없고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고 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게 7번의 굵은 글씨도 좀 줄쳐놓고요. 밑에 가면 120조에 볼게요.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이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수권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다른 말로 임의 대리의 경우 그 얘기죠. 그렇죠?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121조의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과 책임인데 전조 규정에 의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부 동그라미 치고요. 불성실함을 알고 불 동그라미 칩니다. 본인에 대한 통지 통 동그라미 치고요.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해 동그라미 쳐야 되죠.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그 책임이 없다. 물론 이제 이런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아니 뭐 전교생 한 명 중에서 전교 1등 했는데 애가 무조건 실력이 없나요? 그렇진 않겠죠. 또 열심히 했으면 또 실력 그것도 또 전교 1등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부적임하다라고 했더니 일 시키려고 했더니 야 너 가서 얘네들한테 전부 서류 찾아와 그랬어요. 애 이름이 병호 뭐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 글자는 알아요. 이 글자도 알죠. 그래서 가서 찾아와 그랬더니 가갖고 갑하고 병한테는 찾아왔는데 을하고 정한테는 안 찾아온 거야. 그래서 야 얘네들은 왜 안 찾아왔어? 그랬더니 없던데요. 왜 없어? 어디 가면 있는데. 그랬더니 걔가 갑zet병제이체대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갑zet병제이 그죠? 그럼 야 여기 여기 사무소 가갖고 문서 좀 찾아와. 그랬더니 뭐래요? 푸타요? 푸타가 뭐야 임마 푸타가. 그랬더니 뭐래? 그럼 아이 까다롭긴 푸타 그러죠? 혓바닥 깨물면서 그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게 얘한테 일 시키면 많이 깨질 겁니다 그죠? 이게 부적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교생 한 명이 전교 1등 했다 해서 무조건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복임권 설명할 거는 이제 법조문에서 다 했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예외 임의 대리인이 복임권을 가지는 경우에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중에서 거기 화살표 뒤쪽으로 본인의 승낙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만 줄쳐놓고요. 이제 묵시적인 승낙이 그럼 어떤 거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저 밑에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의 판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앞에 설명 지금 다 된 겁니다. 1번에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누가 업무를 처리하든 결과는 또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272페이지 판례 1번 보고 있어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 금지의 의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가볍게 보지 말고 네가 직접 처리해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복대리 금지에 명시를 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그 2번에 있는 판례예요. 이 판례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야, 내 이 부동산 관련 서류하고 인감도장 주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대출을 좀 받아와라. 자, 이율 좀 잘 해갖고 좋은 데에서 대출 좀 받아와라. 누구한테 받아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을이 쓱 보니까 아, 정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정은행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 있네. 그럼 이 은행 사정이라든지 대출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가서 대출을 받아다가 여기다 갖다 준 거죠. 그랬다는 얘기는 갑이 을에게 대출 받아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사표시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도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랬더니 갑 측에서 아니 이게 어떤 은행을 정할 거냐, 이율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그게 사무처리의 주체가 중요치 않은 겁니까? 라고 했더니 중요치 않은 거다. 왜냐하면 가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느냐, 이자는 얼마나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을이 갖느냐 병이 갖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갑의 신용도가 얼마나 되고 또 이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율이나 대출 금액이 결정나는 거지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 아니죠. 쉽게 동의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가 가느냐로 결정이 났는데 한 달이 걸치면 좀 싸게 해주고 그따위 짓이 대한민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법적으로는 담보물의 가치, 그 다음에 채무자의 뭐예요? 신용도, 그 다음에 변제 능력 이런 거에 의해서 이율이 정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 이쪽 게 안 되는 거죠? 안 될 건 또 뭐 있어요? 이게 다 사람 사는 사회지. 그 두 개. 그래서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했는데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했고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라고 교부했대요. 그럼 을에게 위 사물을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죠. 그래서 이게 묵시적인 승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이에요. 법정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 여기서 그 책임 밑줄 쳐놓고 그게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잖아요. 만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으로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달리 포괄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지만 양쪽 가로 2번도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거기 첫 번 동그라미 1번의 맨 뒷줄에 보면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경감사유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경사유도 있다. 이 복대리의 삼명관계 오른쪽에 보시면 요것도 결국은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 행위의 문제, 즉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 효과의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인이 현명을 제대로 했고 갑소유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률 효과는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겠죠. 이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복대리의
삼면관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인과 똑같은데 3번만 보시면 돼요.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업무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2번 줄칩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따른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복대리인도 복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겠죠. 자, 넘겨보시면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사성파, 사원수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라고 해서 거기 3번에 하나 줄쳐 놓으시면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등에 의해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럼 여기서 이걸로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거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서 물어보겠죠. 그럼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그러고 계속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 같고 자꾸 물어볼 거라고.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인이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복대리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거요. 대리인이 복대리권을 수여할 때 복임행위 할 때는 정상인이었으나 복임행위 하고 난 이후에 한정 의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럼 복대리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대리인에 대한 한정 의견 개시 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어볼 것이고 지금까지가 이제 유권 대리였었어요. 유권 대리.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 무권 대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리권 있는 자가 대리행위했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대리 그러면 그게 뭐죠? 유권 대리인 거예요. 그럼 무권 대리는 앞에다가 분명히 무권이라고 써줍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내가 어떤 사람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아도요. 매도인이 직접 안 오고 대리인이 왔다? 그럼 그자에게 진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면밀히 확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권 대리가 쉽진 않아요. 근데 무권 대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책임지도록 할 것이냐 이걸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병하고 을이 있는데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현명까지 했고 예? 현명을 통해서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을 텐데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을 텐데 이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할 당시에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보통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면밀히 확인을 하는데 아마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나 봐요.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하고 이걸 무슨 대리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였었다라고 해서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이 무권 대리는 둘로 나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표현 대리하고 이 표현 대리를 표견 대리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용어가 바뀌어갖고 표현 대리라고도 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 전체 무권 대리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 빼고 나면 무권 대리의 범위가 좁아졌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도대체 무슨 협의를 해놓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곤란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 빼고 나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는 결국은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 아니면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인데 전체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를 빼라.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건요. 대리권 없는 자가 와서 대리행위를 하는데 겉으로 꼭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었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을하고 법률행위 하는데 이게 대리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어요. 뭐 위임장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위임장을 위조해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으로부터 갑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위임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럼 이 상황에서 등장인물 딱 3명인데 이놈은 기가 막힌 놈이죠.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형 갖추고 있죠. 이놈은요 원인 제공한 놈이죠. 원인을 얘가 제공했다면 지금까지 표현들이. 그럼 여기서 보호돼야 될 사람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병일까요? 병이죠. 병을 보호해야지. 정상적인 활동, 정상적인 계약을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리고 표현 대리는 3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표현 대리는 갑이 얘가 대리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원인 제공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대리는 3개다. 그렇죠? 본인이 원인 제공하는 유형이 3개예요. 그래서 125조에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데 얘가 병한테 제가요 을한테요 대리권을 수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을하고 한번 거래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건 맞죠? 그런데 을은 또 얘네 둘이 얘기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병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고 뭐라는 거야? 저 기다리셨죠? 그러면 병이 뭐래? 누구시죠? 저요, 저 을.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겠죠? 왜냐면 갑한테 통보를 받았잖아요 지금. 을이 갈 거니까 을하고 거래하쇼 라고 해놓고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을은 무슨 어떻게 천기를 읽는 사람인지 작두를 타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저 을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고 해야 하네. 하죠. 딱 정한 사람이 왔으니까 위임장 꺼내놓고 도장 꺼내놓고 신분증 꺼내놓고 그리고 분위기 험악하게 끌어갈까요? 아니면 앉으시라 그래서 노란 물을 줄까요? 노란 물 델몬트 어느 쪽에 앉아서 자 위임장 꺼내놓고 신분증 꺼내놓고 얼굴 들어봐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갑한테 미리 통지 받아서 을이 올 거란 얘기는 알았는데 또 을이 왔네. 그럼 반가워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거는 결국은 갑이 원인 제공한 거죠. 또 하나는요. 126조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거야. 권한을 넘었대요. 대리권이 있는 거 맞아. 근데 코딱지 반만한 대리권 가지고 이따만한 대리행위 한 거예요. 그럼 위임장 보면은 대리권의 범위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위임장도 쪼다같이 두리뭉실하게 나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써줬네요. 여기서 모든 행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냥 가서 세모를 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써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결국은 이 사람만 보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다.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얘가 대리인으로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거래해왔던 거래처에 또 갔는데 어저께도 왔던 대리인이 오늘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걸 얘가 알아 몰라? 예상할 수가 없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들어가는 거야? 아 저는요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갈까요? 그렇죠. 아 그럼 또 왔어 이러면서 아이고 앉아 그러면서 이번엔 뭐 줘? 까만 물 주겠지. 커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만약에 대리권을 박탈했으면 대리권을 소멸을 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임장 뺏어야 되죠. 회사 직원이야. 그럼 맨날 수금하러 가는 그 거래처에다가 통보해야 될 거 아니야. 걔 그만뒀다고. 아니면 입금증이나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다 뺏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고했으면.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뺏은 거야. 사원증도 안 뺏고 입금증,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뺏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가갖고 병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간 거죠. 그럼 병은 또 왔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잖아. 매월 한 달씩 수금하러 왔다니까. 근데 이번 달 수금하러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위임장하고 사원증 갖고 왔어? 라고 물어봐. 아니면 야, 벌써 한 달 됐냐? 아이고, 이거 한 달 뭐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러면서 계약 뭐 세금 계산서 발급해라, 뭐 입금증 써라 이러면서 돈 주는 거 아니냐고요. 내용이 어려워요? 네, 그렇지. 근데 표정들은 별로 안 좋은 표정이야. 이걸 표현 대리라고 하고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무권 대리입니다. 그냥 무권 대리. 상대방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표현 대리 주장하는 거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무권 대리니까 그건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건 협의의 무권 대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요것만 빼겠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에 관한 법리가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고요? 상대방만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뭐냐는 얘기죠. 본인이 얘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아무런 표식도 주지 않았어요. 원인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요 녀석이 아주 그냥 끔찍스럽게 자기가 대리인처럼 행동한 거죠. 대리인처럼 행동했는데 얘는 또 면밀히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면밀히 또 확인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야? 얘가 약간 띨띨한 거지. 얘가 띨띨한 것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 갑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맞아. 갑 주위에서 갑하고 좀 아는 사람은 맞는데 대리권도 안 줬는데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갑의 물건을 팔아버렸다고, 병에게. 병은 또 갑하고 잘 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거래했대요. 대리권이 있다고. 그럼 이거 띨띨한 거죠? 그러면 병 띨띨한 거, 주변 사람 띨띨한 것까지 갑이 책임져야 되냐고. 그건 아니지. 만약에 이것까지 책임지려면 우리 삭막해지죠. 사람 소개받아갖고 인사할 때 신희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이거 해야 되죠? 이거 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거래 잘해봅시다. 그래야지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야 돼? 띨띨하십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그래서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책임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살벌하죠, 그거? 안 살벌해요? 네.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일단 이거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뜻이에요. 무효로.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정리를 하면 표현 대리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를 한번 정리할게요.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효로 한다죠. 무효로 할 수밖에 없죠.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만약에 유효로 한다고 한다면 대리 행위가 유효니까 본인 네가 책임져라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로 하는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대요. 이 물건이 3억짜리 물건이야. 3억짜리. 근데 가갖고 4억에 팔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얼마에 팔 수도 있었어? 2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본인이 매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하기는 하되 나중에 본인이 내가 쟤한테 대리권은 주진 않았지만 나도 팔 생각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죠. 그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걸 유효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로 만드는데 아니면 3억짜리를 4억에 팔았으면 얼른 유효로 만들어줘야 갑한테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3억짜리를 또 2억에 팔았다네. 그러면 무슨 험한 말 해야 되죠? 무슨 개수작을 이렇게 하니? 그러면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갑이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계약은 7월 1일 날 했는데 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억에 팔았다고? 그래서 8월 1일 날 추인을 했다.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했다. 그래도 7월 1일자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권리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상 어떤 효과가 소급한다.
그럼 꼭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세트야 세트. 커피 앤 도넛 한 팀이야. 그래서 뭐죠?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뭐라고요? 패키지야. 그냥 커피 앤 도넛, 브레드 앤 버터, 그죠? 그냥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는 거야. 그럼 무슨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험한 말 자꾸 하면 안 되죠?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추인 거절해야 되겠죠? 추인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무효로 확정돼. 지금도 무효잖아. 유동적 무효라도 그냥 지금도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로 확정이 되는데 추인 거절뿐만 아니라 병이 보니까 4억이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래요? 3억짜리래잖아. 그러면 병이 기가 막히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돼? 철회해야지. 철회.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웃긴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4억의 거래가 됐대. 그럼 본인은 빨리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잖아요. 유효로 확정되면 철회를 못해. 철회라고 하는 건 법률 효과가 정해지기 전에 법률 행위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걸 철회라고 한다고. 효과가 정해지고 나면 철회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추인 먼저 하면 추인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고 철회를 먼저 하게 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빨리 해야지. 더듬지 말고. 그렇죠? 깜짝 놀래갖고 얘가 이게 4억이었다고 얘는 놀래면 조금 더듬는 습관이 있다는 거야. 철. 근데 제가 추인. 그래 버리면 추인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짧게 끊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뒤에서 뭐라고 응용이 나오냐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다. 또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게 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짧게 끊어라. 아시겠죠? 짧게 끊어서 얘기해야 된다. 자, 요게 협의의 무권 대리다. 그럼 표현 대리는 조금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해드렸죠? 표현 대리는 125조의 표현 대리와 126조의 표현 대리 그리고 129조의 표현 대리다라고 했죠. 이 표현 대리는 이렇게 써요. 한자로. 표현 대리 이렇게 써. 근데 이게 현자로 읽는 게 아니라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표견 대리로 공부했어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 표견 대리.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게 조금씩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 그냥 한꺼번에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하더만 요즘엔 전부 한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 대리로 이렇게 읽는데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도 대법관들은요 판결문 쓸 때 표견 대리로 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의 추세에 맞춰야지 대법관 추세에 맞추는 거 아니죠? 우리 시험에는 표현 대리로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표현 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 그랬어요? 상대방만을 보호한다. 그래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무조건 책임진다. 그걸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표현 대리 하나씩, 협의의 무권 대리 이거부터. 원래 순서는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무권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법리는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공부해. 순서는 이게 앞에 순서거든요. 이거 먼저 공부하고 요거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권 대리에 관한 총론은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조금 쉬었다가 하나씩 볼게요.